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주식시장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물론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은 이미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거나 또는 단기적인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저점 매수에 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분들이 다수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31년간 투자 세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최근 시장 흐름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급등에서 급락으로, 급락에서 급등으로 이렇게 전환했던 사례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지금 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장기 투자는 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은 각각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투자 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고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투자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많이 곤혹스러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간에 주식시장을 직면하면서 새해 들면은 항상 올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에 전문가들의 전망치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이례적인 주가 흐름을 가지고 향후 주식시장을 전망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1월 효과 그리고 1월 효과에 따라서 올해 주식시장이 실질적으로 1월 주식시장 흐름대로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까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1월이 좋으면 1년이 좋다는 1월 효과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효과는 좀 불확실하다. 올해 들어서는 특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1월이 플러스인 경우에만 1월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2월 달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1월 말에 설정되었던 1월 말에 형성되었던 투자 심리를 감안한 1월 효과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변동성과 투자 심리 두 가지를 감안하면 2월 주식시장 흐름이 2022년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월 효과가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하는데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주식시장의 결과가 올해 2022년 시장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월 효과는 존재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 1월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단순히 1월 효과를 하나의 과거의 잣대로 1월 상승률, 1월 등락률을 가지고 나머지 1년을 전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월 S&P 500 지수가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로 나누어서 이후 11개월의 주가 흐름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1950년 이후에 2월부터 12월까지 S&P 500 지수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통계치를 계산을 해봤는데 1월이 플러스로 마감할 경우에는 2월부터 나머지 12월까지 11개월 동안의 S&P 500 지수의 상승 확률은 86%였고요. 1월이 마이너스로 끝난 경우는 상승 확률이 62%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달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약 한 3% 정도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감안하면 올해 나머지 11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 확률은 62%로 61%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60%는 50%보다 높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높지만 1월이 플러스인 경우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월 달이 플러스인 경우에만 2월에서 나머지 11개월 동안의 주식시장 흐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마이너스로 끝났을 경우에는 1월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에 따라서 그 2월 달 주가 흐름도 그 상당히 궁금할 텐데요. 1월 달 주가 흐름이 2월에도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월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2월 달도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승 확률이 86%였고요. 그렇지만 1월이 마이너스로 끝난 경우에는 그 상승 확률이 41%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2분의 1 확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월이 마이너스로 끝나면 2월 달 상승 확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1월 달 S&P 500 지수가 그 4% 이상 그 하락을 했을 때 그 1월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올해 1월 달,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1월 달 그 월간 그 하락률이 마이너스 5.3%였는데요. 과거 1930년 이후에 4% 이상 하락한 경우에 주식시장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2월 달의 상승 확률은 31%, 연간 그러니까 나머지 11개월 동안 상승 확률은 38%였습니다. 2월 달만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그 보였던 상승 확률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1월 달이 마이너스인 경우 나머지 11개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1950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1930년이고 그래서 1900 기간을 더 확대를 해보면 1월 달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특히 이제 마이너스 4%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단순히 마이너스 하락한 경우, 마이너스로 끝난 경우보다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낮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까지 그 주가 흐름만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2월 달과 그리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의 상승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1월 효과는 실제 마이너스 1월 효과를 가능하지만 플러스 1월 효과는 낮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월 달 하락률이 그 마이너스 5% 이상인 경우로 그 엄격히 적용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확률이 확 낮아지는데 이런 그 1월 달 말에 기본적으로 뭐 형성된 투자 심리에 따라서 또 시장 흐름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 마지막 주에 그 AAII 불리시 센티먼트, 낙관적 심리 지수는 그러니까 23.1%로 거의 그 코로나 위기 국면 때 보여줬던 수준과 거의 그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낙관 심리가 그 35%를 하회했을 경우 그리고 35%에서 50% 구간인 경우 그리고 50% 이상인 경우 마지막 주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 전체적인 그 상승 확률을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1월 마지막 주 투자 심리에 따른 S&P 지수 향후 11개월 주가 흐름을 보면 투자 심리가 35% 미만인 경우에는 상승 확률이 75%로 상당히 그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67%로 그래도 좀 높았는데 1월달 마이너스 상승 확률과 거의 비슷하죠. 마이너스로 끝났을 경우에 상승 확률과 거의 비슷하고 50% 이상 굉장히 그 심리가 낙관적일 때 이때의 그 상승 확률은 57% 상당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단기적으로 과열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투자 심리 하나만 놓고 보면 현재 그 1월달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든 플러스로 끝났든 상관없이 상승 확률은 75%로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1월 달 흐름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월 달 주가 흐름을 보면 1월 마지막 주 투자 심리에 따른 S&P 500 지수 2월 달 주가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월 달 효과가 2월 달에 전해진다기보다는 전통적으로 2월 달이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주가 흐름과 투자 심리 두 가지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2월 달 흐름은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간을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해서요. 아까는 이제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4%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고 투자 심리가 35% 이하인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50년도 이후에 이런 사례가 70년도 이후죠. AI가 이제 출시된 게 70년도이기 때문에 이후에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본적으로 1월 달 수익률이 투자 심리가 35% 이하인 경우에 1월 달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다 마이너스로 보였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월 달 S&P 지수 흐름은 상승률과 상승한 것과 하락한 것이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머지 12개월 동안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1990년도가 0.35로 거의 플랫한 경우였으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구간에서는 다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조건만을 놓고 보면 올해 수익률도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도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1월 효과를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분석 내용은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상승 확률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1월이 좋으면 나머지 11개월도 좋다. 속설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늘 그렇듯이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은 미국이 워낙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투자 목표 기간을 갖고 계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전망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경우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 주식시장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데이터를 한 번 더 가져왔고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1월 24일 지수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1.22%였고 그 이후 5일간 상승률은 2.32%였습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이 두 가지 지표 그리고 52주 최고가 대비만 놓고 보면 97년도와 상관이 유사합니다. 제가 굳이 이제 97년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시장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로 마감했던 사례가 과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52주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2010년까지는 하락 추세선상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현재 흐름은 하락 추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런데 97년도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97년과 닮아 있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국면은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의 그 상승 확률은 거의 다 낮습니다. 36%, 36%, 그리고 3개월도 뭐 55%이긴 아니지만 뭐 50%나 마찬가지죠. 이게 불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수익률은 상당히 100%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상승 확률은 100%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은 그 올해 주식시장 흐름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상승 추세 구간이었던 97년 흐름에서 보듯이 2주, 3주, 4주까지 계속 플러스 흐름을 볼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은 2월달 흐름이 그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승률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97년도를 지표를 가지고 보면은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향후 1개월간 수익률은 플러스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일까지 흐름도 지금 현재와 비슷하다. 따라서 향후 이런 흐름들을 쫓아간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국면은 상승 추세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2월 달도 플러스가 되고 연간 지수 흐름도 플러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달 S&P 500 지수가 플러스이면 향후 10개월 동안의 그 주식시장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2월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나면 향후 10개월 주식시장 상승 확률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저는 1월 효과보다는 2월 주식시장 결과가 향후 10개월 주식시장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 이게 저라면 2월 주식시장 결과를 본 이후에 향후 10개월 동안의 전반적인 위험자산 비중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2월달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마감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했다가 기본적으로 3월 이후에 전반적인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서 스파이가 TQQQ보다 좋다라고 1년간 흐름을 보면 QQQ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일단은 최근에 나스닥 시장이 S&P 500보다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QQQ로 중립적인 스파이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한 이후에 3월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효과보다는 2월달 주식시장 결과를 본 이후에 이후 10개월 동안의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그리고 주식시장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장시간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률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것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확률이고 이에 대한 근거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꼭 성공 투자로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나시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